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스피치의 3대 요소가 와타오 루스입니다. 피드백 역시 마찬가지예요. 와타오 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치의 평가를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일단 컨텐츠, 말하는 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고 독창적이고 또 내용, 그 사례들이 신선한가 이런 거죠. 근데 이강수님은 지금 많은 뭐랄까요, 설득, 책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설득의 기술에 관해서 또 토론회, 공청회나 토론회에 관한 기술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너 번 쓰셨어요. 그게 잘못된 건 뭐냐면 자기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자기화가 돼야 돼요. 박사 논문 표절 시비가 많이 있는데 실은 논문이라는 게 다른 논문들을 인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논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잘못하면 표절로 시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를 다 인용하는 거 결국은. 우리는 이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을 받고 책을 봐서 습득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남의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음식으로 얘기하면 음식을 먹었어요. 네. 김치를 먹고 볶음밥을 먹었어요. 남의 거잖아요. 근데 내 몸에 시스템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육화가 된다. 육화된다는 얘기예요. 육화를 시켜라.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내 시스템에서 육화가 돼요. 내 것으로. 그게 자기화예요. 피와 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숙성시킨다, 발효시킨다, 농익힌다, 육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강수님은 육화를 아직 못 시킨 거예요. 그냥 전달하는 식의 스피치는 별로 설득력도 없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얼마나 육화시켰느냐가 독창성인 것이죠.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그냥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비슷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 발굴, 주제 발굴 해야 돼요. 그래야 탁탁 꽂힌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들 중에 이런 교수들 있잖아요. 10년 전에 대학에서 썸머리 한 거 가지고 울고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퇴출 대상 인구가 그런 교수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건 퇴출 1호예요. 10년 전에 썸머리 한 걸 울고먹는 교수가 진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 성장시킬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성장이 되나요? 사진의 준비. 내 관심 문화를 발굴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제 칼럼을 쓰면 그 클릭수가 높아지니까 계속 칼럼 제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클릭수가 높으니까. 근데 제가 칼럼 쓸 때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이거 써야지 딱 와요. 어느 날 주제가 선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쓰나요? 어린 반푼어치 없어요. 자료 수집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일들이 뭐냐면 주제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 수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늘 하고 있는 전문적인 거라도 이를테면 이정민 님이 대외협력 실장님이신데 대외 홍보 이런 거 늘 해오던 일이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다 하더라도 주제가 내가 딱 필이 꽂히면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으로 새로운 것들을 좀 넣어야죠. 10년 전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물어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했을 때 이게 막 신선도가 막 돼가지고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이 돼가지고 다 구미가 땡기는 스피치가 되는 것이죠.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따라서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라. 사전에 준비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제가 선정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자료 수집을 해서 새로운 것들 넣을 때 내가 봐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매번 그렇게 어떡합니까? 예, 매번 그런 노력이 필요하시죠. 근데 그게 재밌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나중에 책이 되고 칼럼이 되고 여러분들의 창조물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고요. 남의 것만 가지고 평생 쓰면 항상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인자라고요. 이강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얘기하세요. 방금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이 아니라 내 주관 것 소신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육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강수님이 지금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육화시키는 부분이.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정림님하고 유신근영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이스예요. 보이스가요. 대화를 말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만 보이스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따뜻합니다. 한자 글자 한자에 힘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발음하지 마세요. 이정님이 뭉뚱그려서 글자 한자에 힘이 들어갈 때 굉장한 파워를 발휘하게 되고 설득력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글자 한자에 힘을 줘보세요. 실어보세요. 훨씬 힘이 실려요. 그리고 잘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발음해버리시면 잘 들리지도 않고 파워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지는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 들어보면요. 물론 다양하지만 스타일이 다양하시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글자 한자에 힘이 실려 있어요. 한자에 영혼이 실려 있어요. 한마디에 뭐랄까요. 뭔가 믿음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대화하고 말하지 마시고 글자 한자를 살린다는 기분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그때 말빨이 쓰고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해요? 글자 한자에 여러분들이 혼을 담아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유주님, 이희경님 일단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러면 큰 변화, 내가 알지 못한 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나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일이 승승장구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자신감이 두 분은 현재 없으시고,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자기 개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이 정님이 오늘 처음으로 대한항공에 승무원했다는 걸 처음 고백하셨는데 열어놓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럴 때 파워가 생겨요.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사생활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무대에서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잘 되고 자기 사상을 거침없이 내려놓으니까 솔직함이 매력이에요. 딱합니다. 솔직함 하나만으로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별거 아닌데 인기가 있어요. 알고 보면 성격에서 오는 솔직함에서 오는 그런 매력. 박경림, 그런 대표적인 거죠.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마당발이라는 소문이 나 있어요. 솔직함, 나를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런 걸 여기서 트레이닝하게 돼가지고 하면요, 훨씬 담대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요. 나를 움츠리고 날 가둬놓고 그러면요, 관계가 잘 안 돼요. 세상하고의 관계, 나 자신하고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고. 박재님도 이런 부분에서, 아까 그 보이스 부분에서 그런 훈련. 그래서 스피치를 강화하는데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내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꿔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글자 한자 살리는 훈련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보면 액션 스피치 교재에 보면 많은 단문들이 실려 있다고요. 그리고 부교재까지 드렸어요. 짤막짤막해요. 예, 요즘 뭐 독서의 중요성 많이 독서 경영 굉장히 많은 북콘서트 많이 있어요. 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빨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낭독 중요합니다. 짤막한 명문장.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 잘하시고 목사님만큼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공통점 두 가지.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20번 설교하십니다. 이런 모임, 각종 뭐 신방을 하고 뭐 교단에 쓰시고 해서 하루에도 뭐 일주일에 뭐 20번 하시잖아요. 설교를 20분 하신다고요. 말씀을 못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 의의로 많이 하세요. 대표기도 하시고 뭐 축복기도 하시고 기도만 해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이 막 되는 거예요. 적시적소에 인용이 막 되는 인용이. 여러분들은 그 명언들 몇 가지나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려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그거 하나 하시잖아요. 이런 명문장들을 나도 모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말빨이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막 줄기차게 쫙 청산유수로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빨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짤막한 명문장을 소리내서 읽는 거, 반복적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용이 된다고요. 암스테르담 여 감옥의 문두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법의 정신에 관한 거.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보았댔자. 저도 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장들을 인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꾸러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꾸러미.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강의 요청이 와도 그냥 풀어낼 수 있는 말할 거리,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스몰 토크.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삶의 S, 성공적인 삶의 지혜는 X. 말을 상당하는 것이다. 와. 삶의 지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삶의 지혜 첫 번째로 꼽는 게 의의입니다. 말을 상가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 화를 입는 걸 뭐라고 설화라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폐가 만신당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감기가 깨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X, 말을 상가하는 거.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 것. 하나 더 플러스 즐기며 사는 것. 이게 삶의 지혜랍니다.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이미 세팅되어 있잖아요. 로직이 서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 1시간 가는 게 되는 거죠. 칸트의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칸트는요, 행복의 조건 첫 번째 꼽은 걸 뭐라고 하냐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이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일뿐만 아니라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칠 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벽돌을 쌓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고 벽돌 쌓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곡이에요. 두 번째,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해 보입니다. 요즘 사랑하는 사람 없는데요. 네. 여러분들 봐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기 실은 인연이 없는 것 같지만 함께하고 있는 것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점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지 증오가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게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여러분, 내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요. 운동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기개발할 필요도 없고요. 저녁을 이렇게 뭐랄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 절식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요. 내일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잖아요. 스몰 토크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스피치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중요한데 컨텐츠에서 제가 차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자료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좀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와라. 그런 것입니다. 늘 10년 동안 해왔던 일 가지고 그냥 물고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새로운 정보를 좀 넣어줘라. 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채널을 고정하게 되는 것이다.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까? 보이스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자 한자 한자를 살려라. 대화할 때, 평소에 대화할 때도 그렇고 앞에 나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발표할 때도 모두가 다 적용이 됩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살려라. 이건 특히 전사님, 박지혜님, 이정님에게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attitude. what, how, looks잖아요. looks. 저초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왜 눈을 성광처럼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십니까?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트레이닝 받아야 될 과제고요. 말이 되면 말이 왜 중요하시죠? 발표만 그냥 잘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말이 되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그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면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행복한 삶, 보다 더 성공적인 삶,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시작. 말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